이전 시간에 이제 실행 예외 세 가지를 봤습니다. 런타임 리셉션 세 가지를 봤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자, 널 포인트 리셉션, 그 다음에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즈 리셉션, 그 다음에 클래스 캐스트 리셉션, 이런 걸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또 볼게요. 예외 처리 코드라고 해서요. 자, 우리가 그 예외를 분류했을 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무조건 예외 처리 코드를 넣어줘야 되는 일반 예외. 그래서 예외 처리를 무조건 해야 되는 일반 예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예외 처리 코드를 생략해도 컴파일이 되는 런타임 그러니까 실행 예외죠. 런타임 리셉션, 그러니까 실행 예외 이렇게 있었습니다. 뭐 실행 예외라도 필요에 의해서 예외 처리 코드를 작성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 이제 처리 예외 코드 이렇게 보시면은 예외 발생 시 프로그램 종료를 막고 정상 실행 유지할 수 있도록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일반 예외가 있고 실행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외 발생 시에 프로그램 종료가 막고, 원래 이제 그 오류에는 에러와 이셉션이 있는데, 오류 같은 경우에는 에러 같은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했을 때 프로그램이 그냥 서버리죠. 종료돼 버립니다. 정상적으로 또 다시 이제 복귀가 안 되죠. 정상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예외가 발생됐을 때는, 이셉션이 발생됐을 때는 프로그램 종료가 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종료되는 걸 안 막으면 종료돼 버리는데, 종료되는 걸 막아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막아주기 위해서는 예외 처리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예외 처리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정상 실행이 되도록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제 일반 예외와 이제 실행 예외 그 차이점을 아실 건데, 일반 예외는 반드시 컴파일할 때 오류가 납니다. 반드시 요거 예외 처리 코드가 있어야 된다. 이거 없으면 컴파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예외 처리 코드를 작성을 해야지만 컴파일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일반 예외고요. 실행 예외는 컴파일러가 체크해 주지 않으면 개발자 경험에 의해서 작성한다. 자, 컴파일러가 체크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컴파일 할 때는 이게 있든 없든 체크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컴파일러 오류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개발자 경험에 의해서 필요해서 이제 작성이 된다. 자, 예외 처리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형식이 어떻게 되는지. try, catch, finally.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작성하실 때 외우셔야 돼요. 요 패턴으로. 자, 여기서 이제 try, catch는 필수고요. finally는 옵션입니다. 근데 옵션이라도 보통 이제 finally까지 보통 작성을 해주세요. 대부분 프로그램 보시면. 그래서 일단은 자, try, catch, finally 블럭을 사용해서 예외 처리 코드를 작성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 예외가 발생했을 때 처리가 요 왼쪽에 있는 요 그린 것처럼 요 흐름으로 이제 실행이 되는 거고요. 예외가 발생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코드가 실행됐을 때의 흐름이고요. 오른쪽은 예외가 발생됐을 때 흐름입니다. 자, 일단 이제 try 요 소스 코드에 보시면 try 다음에 중괄로 블럭이 이렇게 나옵니다. try 블럭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자, 요 catch라는 명령이 나온 다음에 요 catch는 뒤에 소걸러가 나와요. 요 소걸러 안에 예외 클래스 E라고 있는데, 이게 예외 클래스라는 게 예외 클래스 타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매개 변수 같은 거 사용할 때 매개 변수의 타입이 있고 매개 변수 이름이 있죠.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예외 클래스 타입이고 예외 클래스 이제 참조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가 여기에 예외 클래스의 인스턴스 객체가 해당 그 예외가 발생되면 그 예외 객체가 여기 E라는데 이게 넘어온다. 그래서 이 E라는 거는 A를 하든 B를 하든 C를 하든 상관없어요. 변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외가 여기 이 변수에 이제
던져진다. 예, 전달된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예외이기 때문에 exception의 1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이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이름으로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앞에 이제 타입은 예외 클래스가 와야 되고요. 뒤에는 이제 요거는 이제 이름은 이제 참조 변수죠. 참조 변수의 이름은 예외 객체를 담기 위한 거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하시면은 다른 이름으로 쓸 수는 있지만 대부분 보면 코드에 보면 2라고 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캐치 블락 이게 있고요. 캐치 블락 다음에는 finally 라는 키워드가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오죠. 그래서 보면 try 다음에 블락이 오고 캐치 다음에 블락이 오고 finally 다음에 블락이 오죠. 그러면 이제 캐치 블락과 try 블락과 캐치 블락과 finally 블락이 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try 블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바 코드 작성하실 때 보면 실제 처리하는 부분이 있죠. 알고리즘 작성해 가지고 실제 실행하는 그 수식 같은 것도 있죠. 예. 그런 이제 제어문이라든지 조건문 같은 거 사용해서 뭔가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코드들을 이 try 블럭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작성해 놓은 소스 코드가 자바 예제 소스 코드가 이 예외 처리 코드가 없다 하면 기존 소스를 다 여기에다가 이 try 블럭 안에다가 다 집어넣는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예.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try 블럭 안에 있는 명령문들을 하나하나 실행하면서 자 예외가 발생하는지 이 try 블럭에서 감시한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감시를 해요. 자 try라는 블럭에서는 요 try 블럭 안에 있는 자바 코드를 실행할 때 이 예외가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쭉 실행을 하는데 예외가 발생 안 했네. 예외 발생 안 했는데 쭉 해서 try 블럭 끝까지 닫는 중괄로까지 예외가 발생되지 않고 다 실행이 됐다 하면 자 try 블럭에서 있는 소스가 다 실행됐다 하면 어디로 가냐면 finally 블럭으로 실행을 옮깁니다. 그래서 이 finally 블럭으로 가서 finally 블럭에 있는 명령어들을 실행해요. 보통 이제 finally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발생하든 하지 않든 마지막으로 우리 우리가 이제 요리한다거나 요리하고 밥 먹고 하면 다음에 다 제일 마지막에 뭐 합니까? 설거지 같은 거 하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뒷정리하는 코드 있죠. 마무리하는 코드. 뒷정리하는 코드가 finally 블락에 옵니다. 자원을 반납한다든지 그 뒷정리하는 마무리하는 그런 코드들이 finally 블락에 이제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은 정상 실행되는 경우가 뭐냐 예외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램을 여기 try 블럭에 넣어놨는데 그냥 정상적으로 다 실행됐어. 그러면은 try 블럭 실행 끝나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 흐름이 finally 블럭으로 간다. 요겁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똑같은 이제 소스 코드를 try 블럭에 이렇게 넣고요. 자 요거는 이제 예외가 발생되는 경우인데 try 블럭에서 문장을 하나씩 실행을 쭉 하고 있는데 예외가 중간에 탁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try 블럭에서 자동으로 딱 감지를 해서요. 이거 예외 발생했는데 하면서 어디로 토시를 하냐면 자, 요 try 블럭이 캐치 블럭한테 야, 예외 발생했어 라고 이렇게 딱 깨웁니다. 그래서 요 캐치 블럭이 요 예외를 처리할 수 있도록 캐치 블럭을 이제 검사해서요. 요것도 지금 캐치라는 요 키워드가 지금 하나만 사용되어 있는데 요 캐치는 실제 이제 위에서 try 블럭에서 발생한 그 예외 종류를 비교해서 해당 예외가 발생됐을 때 요 캐치 블럭에 있는 프로그램을 소스 코드를 실행을 합니다. 자바 명령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try에서 예외 발생됐을 때 자 어떤 처리를 할 것인지를 이 캐치 블럭에다가 작성을 미리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try 블럭에서 쭉 이렇게 실행을 하다가 예외 발생했어요. 그러면 아래쪽에 소스 코드가 try 블럭에 더 남아 있더라도 더 이상 실행하지 않고 그래서 X 돼 있죠. 더 이상 실행하지 않고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 제어가 어디로 가느냐면 캐치 블럭 쪽으로 갑니다. 예, 예외가 발생됐으니까 캐치 블럭으로 가서 요 캐치 요 키워드의 소갈로 부분에 해당 요 예외하고 동일한지 일단 비교해요. 비교해서 동일하면 자, 요 캐치 블럭을 실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캐치 블럭에서 예외가 발생됐으니까 예, 이 예외라는 게 오류의 한 종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오류에 대한 처리를 예, 소스 코드로 작성해 놓은 거예요. 쭉 작성하고 그 다음에 자, 이 캐치 블럭을 이제 다 실행했다. 캐치 블럭 안에 있는 예외 처리 코드를 다 처리했다, 실행했다 하면 오히려 또 흐름을 또 제어가 넘어가냐면 finally 예, 요 아래쪽에 finally 블럭 있죠. 예, finally 블럭으로 예, 제어가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요 finally는 마무리하는 코드가 들어가 있다 그랬죠. 자원 리소스 같은 거 이제 자원 같은 거 쓰고 난 다음에 예, 반납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뭐 밥 먹고 나서 설거지하는 예, 그런 이제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마지막에 청소, 정리 정돈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파이널리 블럭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이널리 블럭에서 봤을 때는 흐름이 예외 없이 정상적으로 실행됐을 때, 트라이 블럭 안에 있는 코드들이 예외 없이 정상적으로 실행됐을 때와 트라이 블럭에서 예외가 발생됐을 때 동일하게 이 파이널리 부분은 다 실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트라이 블럭 실행하고 파이널리 실행하든지 트라이 블럭 실행하다가 예외 발생해서 캐치 블럭 실행하고 파이널리 실행하든지 파이널리 블럭은 무조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요 파이널리 블럭 안에 있는 것은 예, 예외가 발생했든 하지 않았든 무조건 예, 실행이 되는 영역입니다. 파이널리 블럭. 예. 그래서 이 흐름은 예, 잘 보시고요. 예, 정상 실행됐을 때 그러니까 앱셉션 예외가 발생되지 않았을 때는 트라이 블럭 다음에 파이널리를 실행하는 거고 트라이 블럭 실행하다가 예외가 발생되면 더 이상 트라이 블럭에 남아있는 코드 실행하지 않고 바로 캐치 블럭으로 가서 예외 처리 부분을 이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 나중에 이제 이 캐치 부분은요 여기 뒤에 이제 예외 클래스 종류를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사실은 트라이 블럭에서 예외가 발생되면 이 예외와 동일한 그 예외인지 캐치 블럭에 있는 예외와 동일한 예외인지 비교를 해요. 우리 그 if else 사용하실 때 if else 한 다음에 또 다른 또 밑에 if else 문에다가 댕글링 if else라고 그러죠. 또 다른 if else를 밑에 댕글댕글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죠? 예. if else 다음에 또 if else 이런 식으로 계속 연달아서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요 캐치 같은 경우에는요. 요 캐치 블럭 다음에 또 다른 캐치 블럭 계속 예, 필요한 만큼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캐치 블럭을 여러 번 쓸 수 있는 예, 이제 그 코드는 이제 뒤에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형식만 일단 try catch finally 자, 요렇게 블럭을 사용해서 우리가 예외 처리 코드를 작성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실행하고자 하는 코드는 try 블럭에 넣어주고 예외가 발생됐을 때 처리할 코드는 캐치 블럭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예외가 발생하든 안 하든 마지막에 무조건 실행되어야 될 코드들은 finally라는 블록에 자바 코드를 작성을 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앞에서 이제 제가 캐치 요 블럭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요 그림이 이제 캐치 블럭 여기 지금 2개밖에 없지만 사실 3개, 4개, 5개, 6개 예, 필요한 만큼 캐치 블럭을 try라는 블럭 뒤에다가 캐치 블럭을 여러 개 쓰실 수가 있어요. try는 블럭은 하나입니다. 캐치 블럭을 여러 개 쓸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요 소스 코드에 보시면 finally 블럭이 없죠. finally 블럭은 옵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옵션은 뭐예요? 필요하면 쓸 수 있고 필요 없으면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자, 예외 이셉션이 발생하든 안 하든 finally 블럭을 주게 되면 무조건 실행한다고 했는데 내가 잘 생각해 보니까 finally 블럭 쓸 필요 없네 하면 try catch만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try 블럭과 catch 블럭은 무조건 이제 사용을 해야 돼요. 하나 이상. 근데 요 try 블럭은 하나만 쓰는 거고요. catch 같은 경우에는 하나 이상 그러니까 여러 개 캐치 블럭을
이렇게 캐치 뒤에다가 또 다른 캐치 블락, 캐치 뒤에 또 다른 캐치 블락 해서 여러 개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러 개의 캐치 블락이 있다고 해서요. 다중 캐치라고 하는 건데, 다중 캐치. 자, 예외 종류에 따른 어떤 처리 코드를 실행을 해줘야 된다. 예외 종류에 따라서 처리할 코드가 다르다 했을 때는 다중 캐치문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중 캐치문이라는 게는 요 형식이 try 블럭 뒤에 캐치 블럭을 여러 개 쓰는데, 자, 다중 캐치에서 여기 이제 소갈로 캐치라는 키워드 뒤에 소갈로에 보시면 다중 캐치를 쓸 때는 보면 여기 이제 소갈로 안에 들어가 있는 예외의 클래스의 종류가 다릅니다. 예외 클래스 종류가 이렇게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캐치에는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이라는 예외 클래스 타입이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number format exception 이라는 예외 클래스 타입입니다. 타입이 다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렇게 캐치문을 작성을 해 놓으면 요 try 블락에서 자,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을 하겠죠. try 블락에 우리가 실행하고자 하는 소스 코드를 이제 집어넣습니다. 실행하다가 자,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이게 만약에 발생했다 하면 요 캐치문 중에 요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 들어가 있는 캐치 문장을 찾아요. 찾아서 그쪽으로 제어를 옮깁니다. 요렇게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여기 이 소스 코드에 쭉 실행하다가 여기서 딱 여기서 exception 발생했네 보니까 종류가 비열 인덱스 잘못 사용했네 하면 요 array index out of bounds라는 예외 클래스 타입의 자 캐치 문으로 제어를 이렇게 옮겨서 요 캐치문 똑같네. 여기 발생된 예외와 캐치문에 기술되어 있는 요 예외 타입이 클래스 타입이 같네. 그러면 요 캐치 블락을 실행하자. 그래서 요 캐치 블락을 실행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요 캐치 블락을 실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뭘 실행하느냐? 요 try 캐치 블락을 빠져나갑니다. 자, 요 캐치 블락은요 여러 개 있더라도 하나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try 블락 중에 예외가 발생하는데 제일 처음에 발생한 예외가 있을 거예요. 제일 처음에 발생한 예외에 대한 그 같은 타입의 예외 클래스가 요 캐치 블락이 있는지 한번 보고요. 쭉 보고 해당되는 예외가 있다 하면 해당 캐치 블락을 실행하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치 블락이 100개가 있더라도 하나만 딱 실행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우리 그 if else 문에서 여러 번 이제 if else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dangling if else다. 예를 들어서 자 if else 다음 또 if else 있는데 여러 개의 if else 중에 하나라도 자 이 참이든 거짓이든 하나라도 만장해서 실행이 되면요 아래쪽에 있는 if else dangling if else 블럭을 다 실행 안 하죠. 우리 그 성질 처리 A 학점, B 학점, C 학점, D 학점 이렇게 처리해 줄 때 A 학점 95점이네 A 학점이네 딱 찍고 나서 B 학점, C 학점, D 학점 계산하는 그 부분을 실행하지 않고 바로 그냥 그 뭐 스위치 케이스문이나 이 부분 블럭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죠? 그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try 블럭에서 발생한 여기 이제 만약에 이제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 아니라 쭉 실행이 되다가 number format exception이 발생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캐치 블럭에 number format exception 타입이 있는지 확인해요. 그래서 첫 번째 캐치 다 하니까 number format exception이 아니네. 그러면 두 번째 캐치 또 검사해요. 그래서 두 번째 캐치 검사해서 자 number format exception인지 비교했는데 일치되죠. 그러면 요 두 번째 캐치 블락에 있는 요 예외 처리 2를 실행을 한다는 겁니다. 요거 실행하고 이제 try 캐치 블락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발생하면 첫 번째 캐치문을 실행하고요. number format exception이 발생하면 두 번째 캐치 블락을 실행을 한다. 캐치 블락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캐치 요 블락이 있을 때요. 자, 순서라는 게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뭐 상위 클래스가 위에 위치해야 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 여기 이제 뭐 앞에서 우리가 그 인셉션, 그러니까 예외 계층도를 이렇게 보셨는데, 그 계층도를 한번 더 보고 갈게요. 요 순서를 이해를 하시려고 그러면 계층도를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요 상단에 있는 요 인셉션 말 그대로 예외라는 거죠.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냥 예외, 인셉션 예외. 그러면 요 상단에 있는 요 예외라는 거는요, 이 하단에 있는 하위 예외 클래스들을 다 포괄하고 있죠. 자,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이나 interrupted exception이나 runtime exception이나 null point exception이나 넘버 폼의 exception이다. 다 뭐다? exception이죠. 그래서 범위가 넓죠. exception이라는 요 클래스 예외 클래스 타입은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사람과 동물 뭐 이런 게 있으면요, 생명 뭐 그 생물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막 사람도 있고 막 다 섞여 있어요. 그러면 생물이라고 그러면 살아 있는 것들 다 포함됩니다. 그죠? 범위가 크죠. 넓죠. 예, 인셉션이 범위가 넓은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범위가 좁아진다. 세분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범위가 좁아지면서. 그래서 사람이라고 치면 사람은 남자와 여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죠? 성별로 따졌을 때는. 그죠? 예. 나이별로 따졌을 때는 사람은 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뭐 연령대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범위가 좁아지고 세분화된다.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범위가 넓어지고, 그죠? 포괄적으로 이렇게 포괄적인 개념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일 포괄적인 게 뭐예요? 익셉션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고 순서를 봐야 돼요. 예, 캐치 순서. 그러니까 상위 클래스가 위에 위치해야 된다. 뭐 이렇게 돼 있는, 위치해야 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예, 요 이제 그림만 보세요. 자, 요 이제 이게 상위 클래스가 그 캐치 블럭 중에 제일 위에 와 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익셉션 발생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캐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자,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익셉션은 익셉션이냐라고 비교해 버리는 거예요.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익셉션은 익셉션 맞죠? 아까 계층도에 보면 모든 세부적으로 나눠 있는 예외들은 다 익셉션에 포괄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익셉션이 발생하든 넘버 폼의 익셉션이 발생하든, 예, 여기에 무수한 익셉션이 발생을 하더라도 다 첫 번째 캐치에서 다 걸려버려요. 그래서 첫 번째 요 캐치 블락에 있는 예외 처리 일부분의 코드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캐치 블락은 실행될 일이 없다. 코드에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라고 되어 있더라도 순차대로 캐치 블락을 비교하기 때문에 요 array index out of bounds 발생했죠. 그러면 첫 번째 캐치부터 비교해요. 자, array index bound exception이 exception이냐? exception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생물이냐? 맞죠?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고양이 뭐 강아지라고 봤을 때, 자, 고양이는 동물이냐 하는 거 똑같아요. 포함되죠. 그래서 밑으로 안 내려가요. 그냥 포괄적이기 때문에. 자, 이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도 익셉션이고 넘버 폼의 익셉션이기 때문에 다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 처리 1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래에 있는 이 캐치 블락은 별 필요가 없죠. 실행이 안 되는 코드예요. 그죠? 필요가 없는 코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이제 요 예외 처리 코드를 작성할 때 캐치 이 캐치문을 다중으로 이제 쓸 때, 멀티 캐치 다중으로 쓸 때, 다중 캐치를 문을 쓸 때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인셉션 클래스의 폭이, 그러니까 순위가 상위에서 하위가 있으면 하위부터 먼저 쓰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세분화되어 있는 거, 밑쪽으로 내려가 있는 거.
예, 조상님부터 쓰는 게 아니라 예, 자손들부터 세분화되어 있는 것부터 먼저 캐치 블럭으로 작성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조상님 예? 예외의 조상님 뭐야? 이셉션 클래스죠. 예.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걸 이제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써야지 이게 이제 정상적인 코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예, 인셉션을 제일 밑으로 내려놓고요. 세분화되어 있는 그래서 뭐 그 일반 인셉션이든 런타임 인셉션이든 예, 요 이제 인셉션보다 이제 상위에 이렇게 작성을 해 놓으시면 세부적인 인셉션이기 때문에 트라이 블럭에서 예를 들어서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인셉션 발생했다 하면 첫 번째 캐치 부분부터 이제 요 인셉션하고 동일한지 비교합니다. 똑같네 하면 예외 1이 실행되고 자 여기에 지금 두 번째 인셉션 이거는 언제 그러면 실행이 되느냐 요 코드에 보시면 자,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인셉션 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 이제 넘버 포맷 인셉션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넘버 포맷 인셉션이 발생했을 때 캐치 부분에는 넘버 포맷 인셉션이 없죠. 그래서 첫 번째 캐치하고 비교할 때 자, 넘버 포맷 인셉션이냐 비교하니까 얘는 예, 타입이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인셉션이에요. 일치되지 않죠. 그러면 두 번째 캐치 블럭으로 갑니다. 가서 넘버 포맷 인셉션은 인셉션이냐 또 비교하는 거죠. 근데 넘버 포맷 인셉션은 인셉션에 해당되죠. 예. 그래서 자 디테일하게 특정한 예외가 발생했을 때 그 예외를 실행하고자 하면 그 예외에 해당하는 캐치 블럭을 위에다가 이렇게 작성하고요. 그 외의 인셉션은 뭉텅거려 가지고요. 그 외에 기타 등등 있어서 예외가 발생하면 예, 한목에 다 여기서 다 처리해줘라 할 때는 이렇게 조상님 예, 예외 클래스인 exception 클래스를 타입으로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exception 이외의 모든 exception 세부적 exception들은 다 두 번째 캐치 블락에서 처리가 됩니다. 예. 요렇게 이제 코드를 요렇게 쓰시는 것과 요 아래쪽처럼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쓰는 게 다릅니다. 그죠? 의미하는 게 캐치 블럭을 쓸 때 여러 개 쓸 때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오른쪽 처럼 이제 사용하는 게 예, 맞습니다. 외 처리해 주실 때 오른쪽처럼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인셉션의 상위 클래스를요 제일 아래쪽으로 역순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걸 위에 넣어주시고 예, 이렇게 보통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은 멀티 캐치라고 해서요. 이게 이제 뭐 영문으로 지금 멀티 캐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다중 캐치 했는데 좀 같은 의미로 들리기는 하는데 여기서는 캐치라는 블록을 여러 개 쓴다는 의미고요. 여기서 다중 캐치는 예, 여러 개의 캐치 블록을 쓴다 그런 의미고 여기서 이제 멀티 캐치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요거는 캐치 블록에서 요 캐치 하나의 블록에서 여러 종류의 입셉션을 받을 수 있다. 예.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캐치 블럭을 보시면 앞에 소스 코드는 캐치 블럭당 하나의 예외 클래스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작성을 하죠. 타입과 이름을 참조 변수 이름을 이렇게 매개 변수 이름이죠. 여기서는 매개 변수 이름이죠. 참조 변수지만 하나씩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요 코드는 보시면 OR 파이프 기호가 이거 OR을 의미하죠. 그래서 array index of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나 OR니까 number format exception이 발생하면 요 예외 처리 1이라는 코드를 실행해라 라는 캐치 블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요런 이제 인셉션 클래스 타입을요 여러 개 작성하고 싶어요. 여러 개 뭐 5가지 어떤 예외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코드를 실행하도록 하고 싶어요. 예외 처리 코드를. 예. 그러면 파이프 기호 뒤에 붙이고 또 예외 클래스 타입 넣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파이프 기호 옆에 넣고 구분해서
나열을 하시면 돼요. exception 클래스를 나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에서는 자 보면 이제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또는 number 폼의 exception이 발생했을 때는 첫 번째 캐치에서 예외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거든 첫 번째든 두 번째든 하나도 발생되면 예외 처리 1이라는 자바 소스 코드를 이제 처리해주고 예외 처리라는 부분 코드를 처리해주고 실행을 해주고 그 외에 exception이 발생하면 요 두 가지 외에 타입 외에 exception이 발생하면 요 해당 캐치문에 비교하는 거죠. 야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여기 넘버 폼의 exception과 array 인덱스도 이 exception에 다른 exception이 발생했다 하면 딱 비교해서 다르네 하면 그 다음 이제 캐치 블락으로 가서 요 exception에서 이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exception 외에 다른 exception이 발생했을 때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exception 타입에서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조상님이죠, 그죠? 조상 예외 클래스에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거는 파이프 기호입니다. 파이프 오아 기호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 리소스 닫기라고 해서요. 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실제 여기 이제 리소스 객체라고 해서요. 뭐 입출력 스트림이나 서버 소켓이나 뭐 소켓, 뭐 각종 채널 뭐 요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걸 이제 사용을 한 다음에 close라는 명령 사용해서 자원을 이제 다 썼으니까 이렇게 종료를 해줘야 돼요. 닫아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사용했던 리소스 객체에 close 메소드를 호출을 해가지고 리소스를 닫아야 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리소스 객체는 쓰고 나면 close 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사용했던 리소스를 반납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소스 코드 작성할 때 이걸 염두해주고 항상 이제 이걸 이제 작성을 해줘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try 캐치문에서 이걸 이제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try 블럭에 코드가 더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try 블럭이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 리소스 반납을 자동으로 해주게끔 그렇게 이제 무브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자동 리소스 닫기라고 해서 try with resources라고 되어 있는데 예외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예외가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이 try 블락에서 어떤 리소스 객체를 사용했다 하면 무조건 자동으로 알아서 리소스를 반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close 메소드 호출해서 자동으로 반납을 해줍니다. 리소스를 닫아줍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건이 있는 게 요 리소스 객체는요. 여기서 try 블럭에서 사용하는 리소스 객체는 여기 이제 java.lang.패키지 안에 있는 라바 패키지의 랭 패키지 안에 있는 auto closeable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야 됩니다. 요 인터페이스 auto closeable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리소스 이제 객체에 대해서는 요 try with resources라는 요 기능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auto clos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지만 요 자동으로 리소스를 닫을 수가 있다. try with resource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throws라고 해서 예외 떠넘기기라는 게 있는데요. 예외 떠넘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게 그런 사람 있죠.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남한테 이렇게 미루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하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시키는 이제 그런 이제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예외 처리 코드 try catch finally 블락을 넣어서 예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해당 메소드에서 하지 않고요. 메소드를 호출한 부분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야,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이거 처리 안 한다.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떠넘기는 거예요. 떠넘길 때 사용하는 키워드가 throws라는 요 s가 붙습니다. 그래서 형식에 보면 메소드 선언부 끝에 요 throws라는 요 키워드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return type 메소드명 그 다음에 매개변수 여기까지가 메소드 선언부죠.
그래서 이제 요 선언부 끝나는 부분에 여기 throughla는 키워드 넣고요. s를 넣습니다. 예, through 넣고요. 던지는 거죠. 그래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메소드 안에서 발생이 되는 어떤 그 예외에 대해서 떠넘긴다 그러겠죠. 그러면 떠넘기기 할 그 예외 종류를 여기 이제 그 throws 키워드 뒤에다가 예외 클래스 1, 예외 클래스 2, 예외 이런 식으로 해서 쉼표로 구분해서 예, 나열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메인 메소드 내에 발생되는 그 예외 종류들을 예외 클래스죠. 예외 종류들을 throws 키워드 뒤에다가 콤마로 구분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throws 뒤에 있는 이 예외들이 요 메인 메소드 실행할 때 예, 메인 메소드뿐만 아니라 다른 메소드도 됩니다. 다른 요 메소드 안에서 실행할 때 이 다른 요런 이제 메소드 실행할 때 요런 해당되는 메소드에서 예, 요 예외가 발생하면 이 자체 내에 try catch 가 없더라도 블락이 없더라도 예, 요 메소드를 호출한 부분으로 요 예외를 떠넘깁니다. 증가시킨다 하는 거 있죠. 나 처리 안 할래. 요 메소드 나를 호출한 네가 해. 이런 식으로 증가를 시키는 그런 이제 방법입니다. 예, 요게 문법이고요. 자, 메소드에서 처리하지 않는 예외를 호출한 곳으로 떠넘기기 해서 요게 이제 형식이고 실제 요 코드예요. 그래서 여기에 throws에 s자 붙죠. 해서 대하는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public void method 2 있는데 요게 이제 메소드고요. 메소드 선언부고 메소드 선언부 뒤에다가 throws라고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예외 클래스죠. 그래서 class not found exception. 그래서 요 클래스 exception 종류가 class not found exception. 요 exception이 자, 메소드 2죠. 메소드 2 요 블락에 이제 실행하다가 class not found exception이 발생하면 이 안에서 예외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떠넘긴다? 요 메소드 2를 호출한 곳으로 떠넘긴다. 요 메소드 2를 어디서 호출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메소드 1의 try 블락에 보면 여기서 지금 호출하고 있죠. 메소드 2를 메소드 1에서 호출하고 있죠. 그래서 메소드 2가 자, 여기서 이제 자바 코드 실행하다가 예외 발생했네. class not found exception. 예외 발생했는데 나 실행하기 싫은데 이거 내가 처리하기 싫은데 그러면 코드에다가 throws class not found exception. 예, 이렇게 넣으면 요 메소드 2를 호출하는 부분으로 예외를 떠넘깁니다. 그러면 요 try 블락에서 호출했기 때문에 여기서 떠넘기면 그걸 받아서 캐치 블락 해당되는 요 예외와 일치하는 타입을 가지고 있는 캐치 블락 을 찾아서 요 예외 처리를 예외 코드를 실행을 해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요게 이제 예외 떠넘기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소드에서 처리하지 않은 예외를 호출하는 곳으로 떠넘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 throws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사용자 정의 예외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사용자 정의 예외는 사용자가 예외를 만들어 쓴다는 거죠. 예. 사용자가 필요한 예외를 만들어서 사용한다는 얘기고, 예외 발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코드상에서 이런 경우에는 예외가 발생해라는 것에서 예외가 발생되도록 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 코드를 사용해서 우리가 직접 예외를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예외가 발생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코드로 자바 코드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설명에 자 사용자 정의 예외 클래스 선언이라고 있는데, 자 사용자 정의 예외 클래스란 뭐냐? 자바 표준 API에서 제공하지 않는 예외를 만들어 쓰는 거다. 예. 요거는 조금 이따가 API 한번 띄워서 볼게요. 예.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와 관련된 예외에서 예를 들어서 뭐 사용자 정의 예외는 어떨 때 그럼 만들어 쓰느냐?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다 보면요, 요 자바 표준 API에 없는 예외를 만들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 예입니다. 그래서 뭐 잔고 부정 예외, 계좌 2차 실패 예외, 회원 가입 실패 예외 이런 것들은 없어요.
이런 종류의 예외는 자바 API 문서에 보면 잔고가 부족했을 때 발생하는 예외, 계좌 이체에 실패했을 때 발생하는 예외, 뭐 회원 가입 실패했을 때 발생하는 예외, 이런 예외들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바 프로그램 하다 보면 예외가 발생할 때 잔고 부족 부분 처리하다가 뭔가 오류가 났네, 이런 것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개발자가 직접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런 거를. 네.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예외를 그러면 만들 때, 선언해 줄 때, 자, 요게 형식입니다.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자, public class 한 다음에, 자, XXS에 그 해당 예외를 알 수 있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이름을 주시면 되겠어요. 주고 뒤에 이제 exception 붙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무슨 exception, 뭐, 그죠? 예. 요렇게 이름을 주시면 되고, extens라는 키워드를 씁니다. 그래서 예외 만들 때는, 자, 뒤에 보시면 대글로 안에 exception 파이프 큐 있고요. 이거 오화죠, 오화. 그다음에 runtime exception, 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자, extend 이렇게 상속받는 거죠. exception을 상속받든지 runtime exception을 상속받아서 새로운 사용자 정의 예외를, exception 예외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 exception과 runtime exception인데, exception은 일반 예외, 그러니까 컴파일 할 때, 예, 그 예외 처리를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일반 예외죠, 그죠? 컴파일 할 때 예외 처리 안 해주면 컴파일 오류가 납니다. runtime exception은 실행 예외죠. 예, 그 예외 처리 코드가 없더라도 컴파일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런 예외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밑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public XXS exception, 이게 뭡니까? 생성자죠, 생성자. 예, 생성자. 생성자고, 이 exception 이제 생성자고요. 자, 아래쪽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디폴트 생성자고, 밑에 보시면 생성자, 이것도 생성자인데, 내가 만들어주는 어떤 예외를 사용할 때, 요 예외가 발생했을 때 내가 지정한 예외 메시지가 뜨도록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요렇게 이제 메시지를, 예, 매개 변수 값으로 이렇게 주고, 슈퍼, 예, 요 부모 예외 클래스의 슈퍼 생성자로 호출해서 메시지 값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문자열을 형태로 이렇게 예외가 발생됐을 때 출력할 메시지를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요런 형식으로.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예외를 강제적으로 이제 예외를 발생을 이제 또 시키는 방법도 아셔야 되는데, 예외가 있으면 이렇게 앞에서 보시면 요거 비슷한 명령어가 throws라는 명령 있죠. 예외 떠넘기기 할 때, 예, 그 메소드 선언부 뒤에 이렇게 throws 해서 떠넘기고자 하는 예외 종류들 이렇게 나열한 데 있죠. 그런데 이거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요거는 이제 S자가 안 붙어요. 예외 발생시킬 때는 그냥 throw, 이것도 던진다는 건데, throw, 예, S자 없어요, 뒤에. 그죠? 예, throws가 아니고 그냥 throw입니다. 그런 다음에 new 한 다음에, 자, 우리 그 생성자 사용해서 객체 생성하는 것처럼, 예, 요렇게 예외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면 예외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예, 요게 이제 예외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외를 예, 발생시킬 때 메시지를 함께 내가 지정하고 주고 싶다. 그러면 throw new 한 다음에 요 이제 생성자 호출하면서 메시지를, 예, 문자열 리터럴을 넣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떤 그 예외가 발생했을 때 요 XXS 이제 throws와 throw를 다 같이 쓰는 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블럭 안에 throw new XXS exception, 그래서 XXS exception이, 예, 요 이제 명령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강제적으로 exception을 발생시키는, 예, 그런 이제 명령어입니다. 예, throw라는 게. 그래서 throw new, 예, new 들어가야 되고요. throw new 그다음에 exception, 예, 생성자 이렇게 넣으시면은 exception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이렇게 지정해주고 발생이 되면, 메소드는 exception 발생됐네. 자, SS exception이네. 나는 여기서 처리 안 하는데. 자, 떠넘기게 하는 거죠. throws 해서 XXS exception에서 어디로 떠넘깁니까? 요 메소드를 호출한 곳으로 요 예외 처리를 떠넘깁니다. 예. 그래서 호출한 곳으로 발생한 예외를 처리하도록 이렇게
떠넘기는데 내부적으로 우리가 예외를 코드를 사용해서 발생시켜 놓은 것도 throw라는 것도 있고요. 떠넘기는 예외를 떠넘기는 throws라는 거 있다. 그다음 이제 예외가 발생됐을 때 그 메시지를 이렇게 어떤 예외인지 메시지를 불러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외 발생이 됐을 때 자, 생성자 매개값으로 사용한 메시지를 리턴한 데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안에 어떤 우리가 사용자 예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만든 예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넣고 싶은 메시지를 여기 집어넣는데 이렇게 넣어놓은 메시지를 읽어오고 싶다 하면 get message라는 메소드를 쓰시면 되는데 자 캐치 블럭에 자 예외 클래스 타입이 있고요. 자 요게 이제 매개 변수하고 똑같다 그랬죠. 자 이에 요 exception 객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요 exception 객체.get message 해서 get 메소드를 실행하면은 요 안에 들어있는 요 메시지가 요 exception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리턴이 됩니다. 스트링 타입으로 리턴이 됩니다. 그걸 받아서 우리가 이 exception이 무슨 메시지 exception인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메시지를 또 출력할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print static trace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get message하고 조금 다른 게 이거에 그 exception 캐치 안에 .print static trace 하시면 예외가 발생된 경로를 추적을 해줍니다. 예, 추적해 주는 거죠. 추적. 예. 자, 네가 어디를 갔다가 어디를 가서 어디를 갔다가 어디를 갔다 이렇게 이제 추적을 하면서 지나온 경로를 추적하면서 요 예외 그 메시지를 출력을 해줘요. 예, 그래서 예외 발생 코드를 추적한 내용을 콘솔窗에도 모두 출력할 때는 요 exception 객체 이렇게 받아서 여기에 get message는 말 그대로 exception 종류만 출력하죠. 메시지만 출력하죠. 이걸 추적하고 싶다 그러면 print stack trace라는 메소드를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예외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